광역도시계획이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이란 말 나와요. 중앙행정기관, 국가란 얘기예요, 국가. 그러면 자, 국토교통부 얘는 중앙행정기관 중에 부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행안부, 국토교통부. 그러면 중앙행정기관 장이라는 것은 관련 부처 장관이고 얘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는 두 가지예요. 이건 모르면 안 되거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는 누굴 말하냐? 서울특별시. 레벨이 똑같은 6개 광역시 도지사예요. 얘들은 법적 지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들 합쳐서 시도지사라고 해요. 그 시도지사라고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어디라고? 세종시. 특별자치도가 제주도예요. 원래 이 시스템은 제주도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밑에는 25개의 구가 있다고. 구가 25개. 서울시 밑에는. 서울시에는 군 없어요. 구만 있다고. 광역시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도 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도 있고 강화군도 있고 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도 밑에는 시군이 있고 그래서 얘들 합쳐서 시, 군, 구. 건축 허가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간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서울특별시장은 관내 구청장들한테 건축 허가를 하지 말라고 허가를 못하게 제한을 한다. 서울시장이 군수한테 가서 제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도지사가 구청장한테 와서 허가하지 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법적 시스템을 간단하게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원래 최고 상위의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 자, 헌법이 법조문이 지금 바꿔야 되는데 130개, 부칙이 6개. 그래서 얘는 국회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 하면 헌법을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국회라는 게 무슨 말일까? 국회에 국민들의 전체 회의를 국회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전체 모임이다. 국민들 5천만 다 못 모이니까 대표를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 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 하면. 헌법 밑에 법률이 만들어져요. 법률. 헌법하고 법률까지만 국회에서 만들어요. 이게 국회라는 건 국민이 만든다. 법률이 만들어질 때 국회의원 과반 찬성으로 만들어지고 개정이 돼요. 그런데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규정한 내용하고 헌법의 원칙하고 어긋나면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아니냐라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내용과 안 맞다. 위헌 결정. 그러면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헌법, 그 다음이 법률. 여기까지는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법률 밑에 세세한 내용들 수시로 바꿔야 되는 것. 이걸 수시로 바꾸는 것은 국회를 소집 못하니까 대통령 영이다라고 해요. 이걸 시행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책을 읽다 보면 영제 몇 조 이런 말 나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건축법률,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률, 농지법 시행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행령을 대통령령은 행정부에서 만들어요.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하고 법률이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하고? 법률이. 법률의 내용과 헌법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하고. 그 다음 시행령,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행령 범위 안에서 각 부에서 만드는 게 부령,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국토교통부령, 농림부령, 환경부령, 각 부처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행령과 규칙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서 만든, 자치단체에서 만든 법규범을 조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조례도 아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죠. 잠깐만, 이거 필기하는 거 아니야?
애를 써서 필기하는데 이거 내 시험에 낼까 안 낼까요? 안 돼. 근데 얘 모르면 책을 읽을 때 차이점을 인식을 못하지. 국토법은 특별시, 광역시, 건축법은 구청장. 간단 말이야, 달리.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든 법규범을 광역조례, 서울시 조례, 인천시 조례, 경기도 조례.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는 대통령령에 어긋나면 위법한 거예요. 자, 서울시 조례가 있고 구로구에서 만든 조례가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할까? 서울시 조례. 그래서 시군, 구에서 만든 조례, 시군구, 시군구 조례. 그래서 조례라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규범을 분리하려고 조례다. 그 조례의 모법에 따라서 명칭은 달라져요. 건축법령에서 위임받아서 만든 조례를 건축조례, 소방법령에서 위임되면 소방조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됐다 식품위생조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받아 만들면 도시군계획조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라는 단어, 대통령령, 시행령, 법률 요 세 단어나 특히 법률, 시행령, 조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위계 시스템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이런 거는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 세종시,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레벨 줄여서 시도, 시도지사. 그 다음에 요 밑에 아래 것들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시군구.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다. 자, 여기서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누구한테 받냐 하면 서울시장. 근데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는 누구한테 받냐? 구청장. 법마다 다른 권한이 달라요. 권한이.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스템을 좀 이해를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험에서 얘는 10번 중에 광역도시계획이거든요. 10번 중에 7, 8번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시험은 내용을 물어보는 단순하게 카피하지는 않을 거다. 광역도시계획이 뭐지? 라고 할 때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지? 도시군 관리계획이 뭔데? 라고 할 때 답을 할 수가 있어야 그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이미 지정된 자 요거 어디에 대한 두드려야죠. 그럼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을 때 여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광역도시계획이 먼저일까? 광역계획권이 먼저일까? 뭔가 자꾸 읽으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이 공부가 점수로 연결돼요. 가장 내가 위에서 강의할 때 보면 멍하니 앉아 있어요. 멍하니. 머리가 치열하게 안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멍하니 앉아 있으면 대답 1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막 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내색은 안 하지만 여러분 다 찔리죠. 갑자기. 헉 이렇게. 그런 걸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입으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먼저지. 얘가 지정된 데가 없으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일이 없지. 얘가 지정되어 있을 때만 얘를 짜게 되는 거예요. 장기계획 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하냐. 저거 지정부터 해야지. 그래서 둘 이상의 잘 보시면 자 특별시가 있지요. 광역시. 자 우리나라 광역시 특별시 몇 개? 이름도 그래. 서울특별시가 뭡니까? 서울특별. 왜 서울만 특별한데? 자 서울특별시 1개. 광역시는 6개야. 인천, 광역시, 대전, 대구, 울산 찍고 광주.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어디? 구토해답이 나와줘야지 입에서.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그 다음에 시군 관할구역에 자, 둘 이상의 여러 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하나로 묶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지정하느냐? 광역계획권에 지정하는 사람하고 지정됐을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사람하고 얘가 제일 정답 처리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무조건 단독으로만 한다라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 자, 여기서 시도지사가 공동지정 이런 말 하거든. 잘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 이때 얘가 제일 잘 나와요.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쳤대요. 둘 이상 인천시하고 경기도 걸쳤다는 거야. 그때 제일 잘 나오는 게 그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공동 지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하니까 누가 지정하라고?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관할구역에 속하였다. 경기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그 도지사가 지정해요. 자, 그러면서 요청 이런 건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으니까, 자, 광역계획권 지정됐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잖아. 자, 장기계획을 누가 짤까?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을 때, 잘 봐봐봐요.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서 지정이 돼 있는 거야.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자, 공동 수립 있죠. 도관할구역 안에 있다. 경기도 안에 여러 개 시군. 그러면 그 지정된 곳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공동으로 수립. 공동으로 지정. 있나요? 안 헷갈릴까? 지정하는 거하고 광역도시 수립하는 거하고. 그래서 출제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정답 처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무조건 단독으로 하고, 지정됐을 때 장기계획 짜는 사람은 그 지정된 곳의 지자체장들이 공동으로 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이렇게 놓고 보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하였다는 것은 경기도 안에 부천, 광명, 시흥 세 개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 세 개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짜서 경기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그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고,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서 지정되어 있으면 그 지정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지정한 사람한테 가서 승인받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정해 준 지 3년이 지날 때까지 몇 년? 승인해달라고 시장군수가,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정한 사람인 장관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거나 3년. 자, 그런데 간절히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도지사도 시장군수랑 같이 짤 수도 있고, 이런 지문들이 하나하나 다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우리나라 종행으로 250km, 550km 게임 끝난 나라예요. 코딱지만 나라인데 만 놈의 시장군수가 이렇게 많대요. 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자잘하게 얘기도 문제가 되는 게, 보세요. 재미난 예를 들면 여기 경기도인데, 또 경기도 보면 경기도지사는 지금 민주당이에요.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당이에요. 옛날로 치면 당나라당, 뚜껑 열린다. 자, 인천시장은, 인천 어디 갔어? 인천시장은 또 국민의힘 당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또 경기도 안에도 포천군수는 A당, 가평군수는 B당, 남영주시장은 또 C당이라고 쳐요. 자, 고속도로 하나 연결하려고 그래. 도로 하나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자, 얘네들이 잘 협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통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해. 양평군, 여주, 이천, 광역이 뭔 의미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좀 지역에 맞춰서 진짜 광역 도시화로 해야 돼, 사실은. 그래야 주민들의 복리 행정이 맞는 거거든. 근데 국회의원들하고 관료들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불편할 때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걸 통합할 수는 없고, 에이, 여기 연결이된 도로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 개 도시를 하나의 도시처럼 묶어야 되겠다. 이게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요 정도 그림이면 전자칠판이니까 인식이 좀 되죠, 여러분? 칠판보다 낫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경북 요 바닷가 냅두고 내륙 지방을 여기 이렇게 해서 요 내륙 지방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 광역계획권으로. 누가 지정할까? 경상북도 안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경상북도 안에 8개 시군을 하나로 묶고 누가 지정할까? 경상북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자, 경기도 포천, 가평, 여주, 이천 일대를 이천까지 해서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요. 누가 지정할까? 경기도 안에만 있잖아. 경기도지사가. 강원도 이렇게 4-5 시군을 하나로 묶고 강원도지사가. 전라남도 무안, 목포, 거시기, 나주를 해서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묶어요. 전라남도 안에 10개 시군을 전라남도지사가. 그런데 둘 이상의 시군을 함께 묶어야 되겠다.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를 같이 묶어야 되겠다. 2개 이상의 도에 걸쳤잖아. 자,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연결해서 지정할 수 있잖아. 둘 이상 시도가 나라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걸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광명, 시흥, 부천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하나의 도시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누가 지정한다? 경기도, 같은 도 안에만 있으니까. 이때 경기도지사가 지정해 줬겠지.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해야 되잖아. 장기계획을. 누가 짜야 될까? 요 세 놈의 시장 군수들이 같이 짜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지사한테 뭘 받고? 승인 받고. 아까 지정한 지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그럼 도지사가 욱하고 짜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간절히 요청하면 경기도랑 같이 짤 수도 있고. 자, 이때 광역도로가요, 경기도하고 쫙 해서 인천 남동구까지 연결될 수 있잖아. 인천시, 광역시의 일부하고 경기도 일부, 2개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잖아. 그때 누가 지정할까?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하냐? 이 짠챙이들이 짜는 게 아니야. 2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서 장관에게 승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경기도의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누가 지정하는 사람이냐, 누가 수립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는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일단 장기계획이니까 조사 측량을 다 해야 되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광역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측량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조사를 다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하고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다 들어요. 주민들 의견 들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하는 행정행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듣고 수립을 해가지고 자, 시도지사가 짰다, 시장군수가 짰다. 그러면 자, 시도지사가 짰으니 승인을 받는 것은 누구 승인 받아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야 되고.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는데 승인해달라고 신청하면 장관 도지사는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와요. 자, 여기서 국토교통부에 두는 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하고 지자체에다 두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 자, 뭐가 기출문제가 있냐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게 백주 대낮에 나온 문제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중앙, 시도지사면 지방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송부를 해주는 거예요. 승인해주면 얘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열람시키면 되거든. 바로 이런 내용이 짜졌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일반에게 공고한다, 열람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런 절차는 나중에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뼈다구를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가 나오는 거예요. 10페이지에. 그러면 틀을 잡아놓고, 기초적인 틀을 잡아놓고 교과서를 볼 때 이 교과서가 집중이 돼요.